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솔릭은 지역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비보다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년 된 나무가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에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매서운 바람은 밤새 이어졌고 지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낙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속절없이 망가진 농장만 바라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악몽에 다시 떠올라 앞날이 막막합니다. 당도를 머금고 무르익어야 될 배들이 이처럼 대부분 낙과가 되다 보니 농민들의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하기가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만 참아줬어도 수확을 좀 할 수 있을 건데 떨어진 배들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어서 수확이 아닌 뒤처리에 일손 걱정도 뒤따릅니다. 강풍으로 도심에서도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신주도 고장나면서 수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여수에선 양식장의 지붕이 날아가 파손됐고 건물 외벽 단열재가 바람에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고흥에선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 길을 지나던 17살 김모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풍 솔릭이 남긴 생채기로 지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군은 본격적인 피해 상황 집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솔릭이 머물다간 완도군의 전복 양식장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파도에 부서지고 찢긴 양식시설들이 해안가 가득 쌓였습니다. 완도군 피해 현장에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 솔릭이 강타한 전남 완도의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성남 파도에 양식시설들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심하게 출렁입니다. 태풍이 입술고 간 양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양식시설물들이 서로 뒤엉켜 해수면 위로 솟구쳐 있습니다. 물에 잠긴 가두리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양식장 주변에는 어구들이 망가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전복을 담고 있는 이 같은 그물줄이 이번 태풍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복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어망은 비어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이게 쓸려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복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냐면 그만큼의 물량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은 피해가 많이 남은 전복도 생기를 잃었습니다. 추석 대목 출하를 앞둔 전복이어서 어민들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두리를 쳐버리니까 전복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폐사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완도 섬마을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서진 전복 양식장 잔해들이 해안가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강풍과 파도에 도미노처럼 부서지면서 육지로 밀려온 겁니다. 간신히 바다에 남아있는 양식시설도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물등이 모두 찢겨져 나가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다시 우리 어민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전복 양식장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볼라벤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덮친 태풍 피해로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어제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50.1%로 지난 22일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승했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45.5%로 여전히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순천대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대학 혁신 작업과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지역 대표 국립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대는 또
지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해 추가 정원 감축은 없다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광양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다음 달 3일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경전선 폐선 부지인 구 광양역사부지 일원에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5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여수의 관광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관광객 수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한 해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시. 하지만 올 상반기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줄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이 과제입니다. 관광 분야의 숨고르기 기간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정확히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 그리고 관광객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관광도시 전환으로 물가 상승과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구도심 분산을 위해 여수 서북권 개발도 제안됐습니다. 퀸즈 파크, 그다음에 또 이어서 챌린지 파크를 지금 또 건설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이제 또 화양지구 개발 이렇게 연계된다면 이 서북권의 관광지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관광을 연계하고 엑스포장을 활용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도시 마케팅을 도입한 마이스 연계가 강조됐습니다. 기업의 연수라든지 학계에 여기서 갈 수 있는 수련이라든지 그러면서 쇼핑과 연계되면서 지역 자원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도시 마케팅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된다.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여수시. 그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30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또다시 먹구름이 밀려오겠습니다. 새벽에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도와 차츰 서울, 경기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보다는 모레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오늘 새벽에 독도 북동쪽 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또 지금 내륙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 곳곳으로는 빗방울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도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대구 24.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29도, 부산 30도, 울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